정연행 변리사의 특허와 상표. 안녕하십니까, 정연행 변리사입니다. 기업의 디자인 보호 전략 제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문의는 7best@naver.com 7best@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정연용, 네이버 창에 정연용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류전기 발명자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분은 1856년에 출생해서 194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전기 마술사란 별명도 갖고 있죠. 이 이름 니콜라, 성 테슬라 중에 이제 테슬라 기업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로서, 그리고 니콜라 이름을 가진 이 기업은 트레버 밀턴이 수소차 그리고 전기 트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니콜라는 사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이제 휘말리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의 분류에 넣고 있습니다. 니콜라 기업의 그 니콜라 원이란 트럭은 현재 그 테슬라 20억 달러 규모의 그 특허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트레버 밀턴이 그 제3자로부터 트럭 설계를 사들였다는 그 보도가 나서 그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테슬라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트럭 설계 초안이 밀턴이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그의 지하실에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던 바, 밀턴은 그 고용했던 젠스라는 사람하고 수많은 논의 이후에 최종 설계가 나왔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니콜라가 트럭 설계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니콜라 원의 설계는 크로아티아 아드리아노 무드리라는 사람의 설계를 기초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니콜라 원, 그리고 테슬라의 세미 트럭, 무드리의 트럭입니다. 무드리의 트럭이 오히려 니콜라 원은 닮았지만 테슬라 세미 트럭은 일견 좀 다르다고 보여지죠. 네, 니콜라 디자인 특허입니다. 가만 보시면 앞부분을 가만 보시면 테슬라의 세미 트럭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어떤 성립 요건으로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물품성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속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성을 띄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이지 않다. 유체성, 무체성이 아닙니다. 뭐 빛이나 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자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상성, 분상물의 경우 설탕, 시멘트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니고, 독립거래가 불능한 손톱깎이 고정핀을 사고 파는 경우가 없죠. 또 백화점에 가보면 우리 진열용 그 스카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꽃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그 물품 자체 형태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디자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일 물품이다, 유사 물품이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동일 물품이라는 건 용도도, 기능도 동일한 경우를 동일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 물품이라는 것은 실현 목적은 같지만, 용도는 같지만, 세안할 때 쓴다, 화장할 때 쓴다, 이런 용도는 같지만 기능적으로 다르다. 볼펜, 만년필, 필기 쓰는 것 같지만은 그 내부 구조가 다르지 않냐,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냐. 비유사이지만 용도상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저를 넣으면 수저통, 연필을 넣으면 연필통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도는 동일하지만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사 물품으로 넣고 있습니다.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의 그 결합을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동적 화상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정성과 통일성이 없지요. 그래서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화상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모양의 유사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성, 물품이나 글자체는 그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향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미성, 물품과 글자체, 시대, 민족, 지역, 초월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해서 짜임새 없고 또 조잡감만 주는 그런 그 미감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불성집, 불성립, 네, 로 치고 있습니다. 글자체의 그 동일 유사에 대해서는 강의 시에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 자, 복사,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는 가감없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되겠죠. 모양 굵기의 기계적인 복제다. 모양이나 굵기, 즉 장체, 평체, 사체, 기울어진 사체, 굵기를 이렇게 변화해서 주는 경우도 기계적인 복제로 보고 있습니다. 글자 속을 빈칸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윤곽성, 음영, 색 구분, 색 흐림 정도는 우리가 장식의 기계적인 복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글자 보시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는다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로선을 끝까지 잊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변경도 동일 유사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통과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최근 사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 용도 기능상의 그 일반 수요자 관점입니다.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화장용으로 쓴다? 세안용으로 쓴 거다. 우리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안을 해야 된다. 화장을 하고 나선 세안을 한다. 용도상. 이건 화장용 퍼프고 이건 세안용품입니다. 이럴 경우에 수요자 거래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형태가 비슷하죠. 까라비너라고 해서 우리 뭐 인수봉이라든지 이런 곳에 암벽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끼우는 액세서리, 그리고 액세서리 이러한 그 물품 간에는 서로 혼동을 처리하지 않는다. 다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즘 뭐 가방에도 글자를 울긋불긋하게 넣어서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식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정보 전달 기능만 한다면 예를 들면 성분 표시라든지 사용 설명법이라든지 인증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썼을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색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개색인데요. 우리는 하얀색 미색인데요.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성 없는 모양, 색채의 결합은 색채만의 그 디자인은 불인정한다. 디자인으로서 불인정해준다. 투명색, 금속색도 포함이다. 한 색만을 의미한다. 두 색 이상은 색 흐림, 색 구분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색은 명도, 색상, 채도를 가지나 무채색은 명도만 취급한다. 자, 물품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요. 완성품은 단독으로 이제 실시가 가능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부품은 단독으로 불가합니다. 볼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상상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부품, 카메라 렌즈, 이건 자전거 핸들 부품이 되겠죠. 보시면 부속품에 대해서는 카메라 케이스라든지 자전거 반사경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 비유사 물품, 단 안경테하고 안경은
그 완성품에 가까워서 유사한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성해서 공지하는 경우 부품의 신규는 불가하다. 신규 디자인으로서는 불가하다. 근데 부품을 공지돼 있어요. 자전거 핸들이라든지 바퀴라든지. 그리고 나서 완성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가 가능합니다. 예, 다른 것으로. 예, 신규가. 완성품을 그 출원 후에 분할 삭제 보정은 불가하겠죠. 왜냐면 부품이 공지된 경우하고 완성 후 공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 디자인의 경우 제1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네, 경계가 불명할 경우 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1.3선을 써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데요. 이때 대상 물품이라든지 기능, 용도, 위치, 크기, 범위, 형상, 모양, 색채, 그 결합을 우리가 봐서 이제 동일 유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심사 대상은 아니고 이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글자 도면과 보기 문장, 대표 글자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글, 영문, 숫자들을 출원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복사, 기계적 복제, 부분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그 보호가 제한점입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1차 산업,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동일 물품이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 예를 들자면 단품으로 해서 순수 미술 분야의 풍경을 하나 그렸다. 이걸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없겠죠. 자연물, 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이 불가하죠. 근데 악어, 가죽, 지갑인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겠죠.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 백화점에 가면 뭐 꽃 모형으로 된 타월이라든지 스카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부동산 그리고 도면 상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재질, 크기 설명이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해야 됩니다. 뉴해야 되는데 이미 국내 공지, 공연 실시, 그리고 인터넷에 공지가 된 경우, 이용 가능한 경우, 그러한 그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봐서 카탈로그에 이제 배부 반포된 경우, 그리고 경험칙에 이제 비추어서 일반적인 형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는데요. 국내에 그 출원 공개 등록된 거 빼고 출원 전에 이미 12개월 내에 출원하면 전에 공지 후 12개월 이내에 이제 출원만 하게 되면 신규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의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 주체는 그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 생산, 사용 등 그 실시하는 업계에 그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편 지식을 가진 자. 판단의 객체는 단독 공지된 경우도 있고 공지를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 널리 알려진 뭐 TV, 간행물, 인터넷, 네, 이미 알려지면 안 되겠죠. 뭐 그대로 모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적, 기능적인 살짝 바꾼 그런 변형,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한 변경, 조합, 전용. 예,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 시기는 그 디자인을 출원한, 특허청에 제출한 그 날짜 기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네, 용의 창작이 아닌 경우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해서 새로운 미감, 그 신미감을 갖는 경우에는 용의 창작이 아닌 경우로 여기고 있는데요. 용의 창작의 그 구체적인 사례는 시계 달린 라디오에서 시계부만 치환을 한다든지 복수의 디자인에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책꽂이 책상에서 책상만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책상과 책꽂이가 다 알려졌는데 그걸 한 벌로 한다든지, 배치만 변경을 한다든지, 구성 비율을 크고 작게 비율을 축소한다든지, 혹은 연속화는 4연속 의자였었는데 그걸 3연속 의자로 만든다든지, 이것까지 보호해줘서는 안 되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구성, 공지의 책꽂이 달린 책상을 다 알려진 것인데 그걸 결합했다고 해서 인정을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공통점이다, 차이점이다 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평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시각적 인상, 어떤 인상을 주는가, 물품의 선택 구입 시 보이기 쉬운 부위인가, 또 수요자가 관심을 가져 관찰하는 부위인가, 사용 시 보이지 않는 내부 형태, 냉장고 속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만, 단 욕실은 내부가 중요하다. 유통 시에 펜스, 조명기구에만 시각 관찰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왼쪽은 등록 디자인인데 누군가 이렇게 확인 대상 디자인으로 해서 화렵수를 집어넣었어요. 이 디자인은 바탕에 이제 V체크 무늬를 쓴 것은 같지만은, 일부 유사하지만 화렵수를 사용한다는 그 특징에 의해서 서로 다른 디자인이다 라는 것이죠. 네, 시계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물품의 어떤 디자인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물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PC에다가 붙이는 경우 같죠? 상표만 뺐죠. 예. 그리고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하여서 용이 창작하는 경우, 흔한 모양의 봉황무늬, 거북등 무늬,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절 무늬, 주지의 형상, 예, 환영합니다 해서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나라 언어로 표시되면서 그 고딕체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도 못 봤겠죠. 8시 45분을 가르치는 시계, 그리고 아래 이제 키보드, 이렇게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만 치환한 경우, 네, 그래서는 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선행되는 그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이 창작으로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 다음의 사례입니다. 신진상사에서는 이런 그 등록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미 그 나스에서는 이런 그 축구공을 그 디자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양 디자인은 색상 차이, 모양이 같죠? 형태도 같고, 네, 형태도 같고 모양도 같다. 그래서 유사함으로 색채만 다르다. 그래서 무효되어야 된다. 등록됐지만. 2심에서는 예, 뒤바뀝니다. 일부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색채의 종류가 다르지 않냐? 빨간색, 파란색. 더 깔끔하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신비감이 그래서 다르지 않느냐? 등록 디자인 신진상사가 승소했죠. 근데 3심에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디자인 구성 요소에서 형상, 모양, 색채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죠. 예. 그리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다른 색채가 선택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되었을지라도 보는 사람이 유사한 미감을 느낀다. 보는 사람, 수요자가. 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무효가 됐다. 예, 마지막 사례인데요. 용의 창작이 있어서. 자, 등록 디자인
선행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예, 뭐 돌출부도 좀 차이 있고 끝에 부분 보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등록권자의 경우에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다 우리는, 그리고 선행 디자인은 둥글게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손잡이의 끝부분의 두께가 또 만곡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선행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거나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효다. 네, 2심으로 갔습니다. 특허 법원이죠. 선행 디자인의 물품이 도에 설치될 경우에 그 돌출부가 손잡이 방향으로 형성되어서 손잡이가 가려져 있으므로 보는 사람 눈에 띄지 않거나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도어 손잡이의 몸통 부분을 참고해서 돌출부를 삭제하는 그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요거 보고 요것을 만드는 것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그리고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다. 뾰족한 부분하고 여기 둥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또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서 그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효되어야 한다. 네. 이상 용이 창작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창에 정연용 구독국은 사랑입니다. 문의사항은 7best@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